광주 CBS 대표인 조기선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광주 CBS 대표 조기선입니다. 사실은 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우리 지역 언론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는 아주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사실은 제가 언론사 대표로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 또는 지역 언론의 영향 역할들에 대해서 토론을 좀 하실 텐데 제가 다른 쪽에 오늘 포럼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홍 교수님의 발표와 관련해서 아까 코멘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주요 쟁점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만 저는 아주 러프하게 주요 쟁점만 좀 짚어봤습니다. 유임을 중심으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미흡한 점이 아주 많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 이후 개정은 물론 시행령과 조례규칙에 대한 재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졌습니다만 사실은 피해가고 있는 주청사 위치 문제도 조만간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 상무청사와 전남의 남학 동부청사 세개청사 역할 분담 그리고 청사별 조직 개편 사무 분장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홍 교수님의 발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는데요. 행정체계 개편도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폐지가 되면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22개 시구는 물론 5개 자치구를 직접 관장하는 행체제가 과연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기능 배분과 함께 광역사무와 기초사무의 구분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 자체가 관주자치를 상징하는 용어입니다만은 22개 시군과 함께 5개 자치구가 동일한 위상을 갖게 됐는데 이래서 5개 자치구의 위상 재정립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의 명칭 변경과 함께 경계 변경, 선거구 재획정 등도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더욱 많은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재정분권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에 대한 재정격차 해소 방안이 이미 5개 자치부청장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보통교부서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직접 교부가 가장 논란이 되고 있고요. 또한 재원조정 교부금의 조정 그리고 일부 광역시세의 자치구세 전환 등에 대한 재정확적 요구도 주요 쟁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합의회 출범 과정에서 난제가 많은데요. 제 옆에 우리 광주경총회 상임부의장님이 광주시 의장 출신이신데 일단 통합의회의 청사 위치와 상임위 구성 그리고 의회 사무처 통합 등의 과제가 있고요. 시도 의회가 통합되면서 과연 의장단 구성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 의장단 구성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들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의회 선거구 획정 그리고 과소대표 또는 과잉대표 논란을 일고 있는 특별시의회 의원 종수 확대와 함께 조정도 주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양 시도의 직속기관과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산하기관 통합도 주요한 쟁점을 볼 수 있는데요. 시도 직속기관의 통합은 당연한 것이고 기능이 유사한 지방공기업과 출자 출연기관의 통합, 기능의 재배치도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홍 교수님의 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토론하고자 합니다. 홍 교수님 시간을 쫓기셔서 사실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 토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 행정계층과 행정구역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홍 교수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논의는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광주광역시가 폐지되고 통합특별시가 직접 5개 자치구를 관장하는 방식이 과연 효율적일까에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 교수님께서 제기하신 것처럼
특례시와 대도시의 지정 기준을 재검토해서 현재 광주광역시를 단순하게 폐지만 할 게 아니라 광주 특례시로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광주 특례시로 갈 경우 현재 자치구를 그대로 존치하는 게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저는 일반구 또는 준자치구를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개의 자치구회를 중장기구는 폐지하고 광주 특례시의회로 통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 계층 관련해서 현재 홍 교수님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자치 이계층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과서 지역, 특히 군 단위가 되겠죠. 이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자치 이계층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전남의 22개 시구 중에 인구 4만 명 이하인 군이 8개가 나갑니다. 사실 광주에 인구가 많은 동은 5만 넘는 동들이 무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과소군을 자치군에서 행정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홍 교수님이 제안한 대로 주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기관 구성 다양화 등의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홍 교수님 제안한 것처럼 자치 계층에 대한 축소나 조정과 함께 인구 과소 시군을 포함한 이 권역별 통합, 이른바 소통합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거 전남 지역에서는 광역만권과 전남 상하권 통합 논의이 수차례 진행됐지만 이런저런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겠죠. 좌초가 될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 전남 광주가 통합되면서 행정의 패러다임이 대변화되는 만큼 이제 전남 지역의 권역별 소통합 논의가 재추진될 필요성과 당위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초과역 행정 통합 시기를 맞아서 자치단체 통합과 연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이제 시군구 통합, 이른바 소통합과 홍 교수님이 제안하신 대로 특별지방자치단의 활성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변경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기선 대표님께서는 이제 좀 실질적인 그 통합 이후에 어떤 행정구역의 재편이랄지 또 재정 자립을 어떻게 이제 강화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시의회와 같은 이제 의회 부분의 어떤 그 조정이나 확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주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광주 경영자 총협회의 김동찬 상임 부회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동찬입니다. 이름이 김동찬입니다. 제가 외국에 교환여학생으로 1년 있을 때 우리 그 교수님이 짧게 하겠습니다. 동양 학생들, 특히 우리 한국 학생들은 세미나라든지 포럼이나 대동소이에요. 대부분 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항상 Mr. Kim, you approach everything a different way than I do 하면서 항상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봐라. 항상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8대 광주광역시 의장과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상생일자재단 광주 초대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지금 광주 경영자 총협회에서 상금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광주 전남 경제를 고민하는 그러한 직책을 맡고 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은 우리 광주 전남들이 행정 통합을 하면 당장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리고 고용도 창출되고 그리고 뭔가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뭔가 문화와 예술도 발전되고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4년 동안 공공기관 통폐합부터 해서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년 후에 어떤 결과적으로 우리 시도민들이 반응이 과연 어떠할까라는 그런 벌써 우려가 저는 걱정이 벌써 앞섭니다. 물론 오늘 다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나주 혁신도시도 물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됐고요. 지역의 지방세라든지 그러나 이제 현장에 한번 가보면 그 시도민들은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그 혁신도시 가보면 왜 보통 목요일 저녁이면 불 꺼진 도시가 돼가지고 금요일날 오전이면 반차만 쓰고 다
서울로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월요일 날 출근을 해요. 지금 혁신도시 현상입니다. 지금 다행히 이제 KDN이라든지 다양한 지금 기관들이 들어와서 점점 조안을 주고 있습니다만 벌써 12년이 걸렸습니다. 벌써 1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어떤 무엇보다도 저는 투자 유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의 혁신이 아주 필요하다. 우리 홍준현 교수님께서 말씀 아까 해주셨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행정 혁신이 되지 않고서는 그 공무원들의 어떤 인식, 생각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파격적인 어떤 세제 혜택부터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약 20조 원의 파격적인 예산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어떤 사업 예산이라든지 정책 예산인지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세제 혜택까지 포함된 예산인지 그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인재 유출을 막는 거대한 고용 생태계 구축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말 초광역 인재 양성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교수님 고급 인력들이 있잖아요. 교수님에게도 묻고 싶은데 강주 전남 대학이라든지 연구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근무를 하십시오 하고 모시려면 오실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지금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고급 인재들은 서울이라든지 판교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수도권 중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강주 전남의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아주 유수한 지금 인재가 필요하고요. 또 그러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육성되더라도 고용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또 교육 문제라든지.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아주 그 유능한 박사급 인재들이 잠시 한 2, 3년 혼자 계약해서 왔다가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결국은 뭐냐면 좋은 인재들이 우리가 AI 인재 사관학교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여기서 수리하고 80%가 그대로 다 수도권 올라가 버립니다. 그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역 인재를 어떻게 정착시키고 정주 여건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중앙에서 지금 이걸 연구하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유사 기능을 가진 산하기관을 이제 과감하게 좀 통폐합해야 됩니다. 그 유사 기능을 가진 지금 그런 기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주 전남에. 그런데 이제 통폐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각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지 각 기관 간의 그 협업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통폐합해야 되는데 지금 강주 전남에 있는 그 기관들을 통폐합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고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중앙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김동찬 부회장님께서는 그런 행정통치의 중요성 그리고 이 20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 특히 이제 기업에 대한 세설의 부분을 강조하셨고, 특히 이제 초강력 시대에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고, 이제 여러 이제 연구 기관들이 이제 광주와 전남에 좀 중첩되는 기능을 좀 통합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어서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의 이준범 팀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이준범 팀장입니다. 먼저 홍준영 교수님의 그 행정 쪽 관련된 통합분리, 그리고 김성년 실장님의 산업 정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가 이제 지역본부에 있으면서 경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가 됐는데, 행정의 관점에서 그리고 산업 정책에 관해서 특히 5구 상특의 배경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됐습니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장밋빛 전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밑에서 지역민들이 원해서 바텀업 방식보다는 법이 먼저 통과되고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통합이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좀 다양한 좀 갈등 사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먼저 고려할 사항 첫 번째, 행정조직의 구성과 예산 배분 방식 명료한데요. 저희가 이제
물론 이제 6.3 지방선거의 당선인께서 정리를 하시겠지만은 시와 또 시군구 사이의 행정 조직 체계 문제, 그리고 또 예산 배분 문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 그 단순한 비례 배분으로 가면은 이게 그 기존의 통합이 그냥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광역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내 접근성 제고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9학번인데요. 30여 년 전에 제가 그 서울에 대학교에 갔지만은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수도권이 이렇게 막 그 서울, 경기 이렇게 구분이 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지금은 뭐 지하철이라든가 광역버스 이런 것처럼 교통망이 확충이 되다 보니까 수도권 예를 들면 서울 경기가 아닌 수도권의 어떤 단일 경제 체제됐고 심지어 천안, 대전까지도 확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광주 전남의 행정 통합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와 관련되는 교통망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광주 자체 내에서도 대중교통이나 특히 뭐 자가용도 문제고요, 대중교통도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보도 자료에 보니까 전남 광주 행정 통합 실무 준비단에서 발표한 자료라면은 뭐 이렇게 대중교통과 뭐 승용차 시간이 최대 3.3배 조사가 되고 이러면은 저희가 과연 행정 통합이 됐을 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그게 문제고요. 또 이제 저희가 27년에는 호남 고속철도가 2단계가 뭐 광주, 그다음에 무안, 공항, 목포로 연결되고 또 이제 광주 강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물론 이제 지역 내에서도 지역 교통망 확충에 노력을 하지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이 돼야지 이게 결국에는 정주 여건이라든가 뭐 기업 유치라든가 나중에 이런 신성장 산업 육성하는데 기본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뭐 4년, 5년 단기간에 끝난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주력 산업 고부가치하고 AI 재성의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인데요. 제가 지역 내에 크게 이제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반도체, 전남은 석유화학, 석유 정제, 철강 조선 이렇게 주력 산업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무려 이제 지금 이제 뭐 몇몇 산업은 포항을 누리고 있고 몇몇 산업은 좀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런 그 기존의 주력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통합을 기점으로 해서 특히 AI는 뭐 각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쪽에 좀 관심을 줘야 되는데 이제 저희가 지금 얼마 전에 재생에너지 관련 세미나를 했지만은 그렇게 전망은 여기 태양광, 풍력 등 이런 자원은 풍부하지만 전력 개통의 문제라든가 정주 여건 그리고 그 태양광을 영농용 태양광을 설치를 했지만 실제로는 전력 개통 때문에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방치되는 그런 상황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려면은 정주 여건이 좀 우선돼야 된다. 일단에 교통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쇼핑 이런 부분에서 정주 여건이 확보돼야지 뭐 삼성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게 여기 전력이 풍부하니까 오세요 반도체 오세요 하면은 절대 오진 않습니다. 전력이 싸다고 해서 업체들이 기업들이 입주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전기 여건이 확보돼야지 그때 결국 올까 말까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나 신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주 여건이 개선이 먼저 방향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중장기 지역 경제 발전이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자체 선거가 4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 장분들께서는 본인 임기 사이에 임기 내에 업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로 가시적이거나 단기 성과 위주로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전남 광주 통합이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그동안 4년간 20조 원의 예산 지원을 받습니다. 근데 잘못하다 보면은 선실성 예산 소비로 갈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복지비라는 소비성 지출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장기 뭐 5년, 10년 사이에 어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를 있어서 지자체장이 뭐 바뀌더라 하더라도 이런 지역의 과제를 중장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종근 팀장님께서는 이제 물론 이제 경제 분야에 전문가시긴 한데 행정 측면 그리고 이제 또 교통 시스템 특히 이제 대중교통이 인프라가 하루빨리 구축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산업 측면 그리고 컨트롤 타워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그 광주연구원의 황성웅 실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연구원의 황성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단 여기 책자에 제가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을 하면은 인구가 320만이 되고 그 다음에 GRDP는 총에서 한 150조 원. 이 정도면은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우루과이나 크로아티아 그리고 쿠웨이트 정도의 그런 어떤 이제 한 소국 한 국가급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GDP로 보면은 한 82 정도의 이제 순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정통합에 따라서 체격은 굉장히 이제 커지는 겁니다. 스케일업이 돼가지고 국가급 경영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체격은 커졌는데 사실 체력하고 체질이 굉장히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두 분 발제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행정 체계라든지 아니면 분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방 산업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지금 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체질을 전환을 하고 또 체력을 향상을 시킬 것인가 이거에 좀 집중을 해서 몇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체력 향상입니다. 우리 이 전남 광주 특별시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는 기업을 일단 지역의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이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첫 4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될 거냐 가장 첫 저는 목표가 지역 상장 기업을 한 100개를 육성을 하자, 상장 기업을 100개를 만들자라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상장 기업이냐 했을 때 지역에서 이 청년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일자리를 이제 찾으러 다른 데로 가는 이유가 결국 괜찮은 일자리일 겁니다. 이 괜찮은 일자리에 상징적 상징이 저는 이제 상장 기업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뭐 다들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에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방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힘들고 수도권에서도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이 상장 기업 정도면은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상장 기업이 광주와 전남을 보면은 지금 총 44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이제 상장 기업이 2,791개가 나오는데 전체 한 2%, 3%밖에 안 되는 정도 지금 상황이고 그에 반해 충청권 지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상장을 하고 있는 충청권을 보면 287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개만 더 상장을 하더라도 인구 유출, 뭐 청년 유출이라든지 뭐 지역의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20조 원 뭐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회 요소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어쨌든 첫 번째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지역의 상장 기업이라고 이렇게 좀 상징해서 표현되는 그런 괜찮은 기업을 좀 인위적으로라도 육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체질 전환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저는 산업을 포함한 지역의 계획권, 지역 주도의 계획권을 좀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체계를 구현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아시겠지만 결국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초강력 계획, 그다음에 지역 발전 계획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있지만 이게 이제 중앙 부처에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중앙 부처의 평가가 돼버리고 이러다 보니 결국 이제 지역 간 경쟁이 되는 공모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이런 악순환, 그러니까 지역 산업의 이제 평가 체계의 반복을 이 통합 특별시 이후에도 이걸 우리가 반복해서 할 것이냐. 왜 이거를 어떻게 탈피를 할 것인가? 이거는 꼭 이게 지방 정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중앙 정부의 문제, 이게 이제 같이 이제 구조적인 이 얽힘을 어떻게 좀 개선을 해 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예산들이 이제 각 부처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칸막이 돼서 내려오는데 이제 저희 지역의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각 영역별로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R&D 같은 경우에 광주 같은 경우에 한 6천억 정도, 6, 7천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율 예산이 한 500억 미만입니다. 다 이게 매칭 펀드로 이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무슨 반도체다 뭐 양자다 뭐 하고 싶지만 이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뭐 조금씩이라도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 계획권 그리고 이제 계획권에 따른 그 예산 체계, 평가 체계를 어떻게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제 자치적인 그 권한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체질의 전환에 있어서 저희 이제 그 행정부터 저희 이제 연구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모든 거를 그 관점을 글로벌 지향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방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 이거는 이제 계속 갈 것입니다.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는데 이거를 어디에서 데려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인가 이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이제 사람과 기업이 결국 이제 글로벌과 연결이 되는 그래서 이제 글로벌을 무대로 이제 활동을 하는 그 체계를 조금 더 이렇게 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향성을 좀 강화를 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저희 이제 지역 광주 전남의 그 상황에서 산업적인 측면을 보면은 지금 반도체가 가장 큰 지금 화두일 겁니다. 반도체 팹 하나 올 것인가 말 것인가, 2개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미 이게 이제 국가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나온 상황에서 전국에서 이제 달려들어서 이제 반도체 팹을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만일에 저희 자체적인 그 글로벌 모니터링 체계 그리고 이거를 위한 뭐 전략 체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반도체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렇게 뜨기 전부터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산업들을 저희가 조금 지역 자체적으로 적합한 산업을 찾아서 이거를 육성할 건가를 먼저 찾아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고 이거를 지원을 이렇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갔으면은 저희가 이미 뭐 반도체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로봇 공장이 있었거나 했을 텐데 지금 이런 이제 그 체계 자체가 지금은 이제 중앙정부를 따라가는 체계에서 앞으로 통합특별시가 된 다음에도 이게 계속 된다면은 아마 계속 지역 경쟁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관료와 그러니까 관료책 공무원과 단체장의 그 인센티브 체계를 조금 재배열을 시켜서 같은 그런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단체장과 그 다음에 이제 행정 간의 그 인센티브 체계가 지금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으면서 실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해도 결국은 공무원이 승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단체장이 아무리 어떤 일을 이렇게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자 해도 이게 이제 행정체계의 그 행정의 그 인센티브와 맞지 않으면은 결국은 조금 계속 지속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성호 실장님께서는 이제 전력과 체질로 나눠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상장기업 밖에 만들기랄지 또 이제 자율성 구현을 위해서 R&D 예산이 좀 더 커져야 된다랄지 또 글로벌을 지향하는 그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이제 전남연구원의 오병기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연구원 오병기입니다. 토론 때 제일 마지막이 제일 더 힘듭니다. 집중도도 떨어지고 앞에서 이제 다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 드리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들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토론도 썼습니다만은 통합 이전에 한 40년 동안 두 지역이 각자 이제 뭐 주력 산업이라든가 집중했던 영역들은 특히 이제 석유와 뭐 철강 같이 지금 위기 국면에 있는 산업들은 어떻게 안착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이런 개별 산업별로는 우리가 신경을 써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뭐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AX 전환과 관련된 AI 산업, 뭐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모화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챙길 것들이 많을 것 같다. 이게 이제 2페이지 요약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우리 조기선 대표님께서 얘기하셨고, 홍준영 교수도 잠깐 나왔던 이제 시군 자치구에 대한 내용을 이제 한 3분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 여기에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만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통합 이후에 특히 이제 시군과 자치구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상이하고 이제 광주광역시 본청과 전라도 본청이 재정을 이제 조정하는 그 메커니즘도 다르다는 것을 뭐 여러 차례 이제 확인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아직 못 봤었습니다만은 어제 좀 보니까 광주 5개 자치구의 1년 예산이 대략 한 9천억, 평균적으로 9천억 정도 됩니다. 제가 22개 시군의 1년 예산이 대략 1조 한 30억 원, 3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평균 차이가 나죠. 시군보다 자치구가 조금 덜 받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격차면은 뭐 크게 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지금 뭐 교부세 얘기가 자꾸 나오고 조정교부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국가와 시도가 시군 자치구에게 나눠지는 돈을 이제 보통 이제 그 의존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걸 다 합쳤을 때 평균 얼마씩이냐를 따로 봤더니 자치구가 6,290억 원 정도, 시군 6,4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국가나 시도가 시군과 자치구에게 합쳐가지고 주는 돈을 계산해 봤을 때는 비슷한데 이제 이게 어디서 이제 차이가 나느냐?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다든 쓸 수 있는 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합치면 1,120억 원 정도. 대신에 이제 꼬리표가 달린다 보통 얘기한 특정 보조금,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3,23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대8 정도로 좀 그 꼬리표가 많이 달려 있어서 자치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돈이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에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조금이 그 3,230억 원, 사업별 보조금이 3,100원에서 5대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은 좀 더 교부세를 다이렉트로 받는 것도 있고 해서 좀 자율성이 높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향후에 교부세를 자치구로 다이렉트 주느냐 마느냐, 그다음 조정교부금의 어떤 그 조정 그 비율을 자치로 올리냐 마느냐를 좀 더 고민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군 자치구의 사무들하고 그 사무에 해당되는 사업들을 전부 다 한번 탈탈 털어가지고 진짜로 이제 국고보조, 시도비 보조와 그다음에 이제 교부세와 이제 조정교부금 이렇게 그 들어가는 투입 비중을 좀 보면서 검토를 해 나가야 실제로 자치구가 요구하는 재정 분권을 과연 우리가 수용하면서 이제 조정교부금이나 다이렉트로 교부세를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좀 가닥이 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이제 홍준영 교수님께서 이제 자치구의 어떤 그러니까 자치군의 행정군의 전환을 얘기하시길래 저럴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그 자치구의 어떤 행정부의 전환도 아까 조기선 대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지방 행정 체계 전반의 어떤 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뭐 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뭐 지금 시군 구당 9천억 원에서 1조 원 정도씩 쓰고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얼마냐면요. 시군 자치구 합치면은 한 6조 정도 됩니다. 총계로. 시도 본청이 19조 5천억 원이고 시군 자치구 합치면 27조 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이렇게 한 50조 원 좀 못 되고 46조 정도 되는 돈이면은 거기에 이제 정부가 이제 5조 보태준다고 그랬으니까 한 50조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큰 그림 그릴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과연 시군 자치구 중에서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갈 수 있는 시군 자치구와 그 다음에 특별시 본청이 좀 더 규모화시켜서 갈 수 있는
행정부나 행정군을 바꿔갈 수 있는 어떤 지역을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논의해서 정리하면은 이 규모화된 재정을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서 이 지역의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경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희 실장님께서는 이제 자치구와 이제 시군구 간의 어떤 그 예산의 자율성 측면에서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낮다. 그래서 이걸 좀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약 50조 원 정도 되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이제 잘 활용할 수 있는 빅픽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고.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전남대학교 경제학 프로페서 신우진입니다. 현재 본부에서는 진로지원 본부장을 하고 있고요. 또 중앙에서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홍준현 특히 교수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 또 이 자리에 이걸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과 또 교직원분들이 같이 계셔서 정말 값진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많이 저도 배움이 됐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중앙에서 지방의 목소리를 많이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에서의 어떤 그 역할들과 상황들에 대한 것들을 중앙에서 좀 더 많이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요. 이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가 굉장히 인구 댐으로서의 어떤 기능들과 역할들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이런 기능들을 역할들을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통합시가 되면서 이제는 광주광역시라고 하는 기존의 역사라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이 바운더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권역으로 다시 재편될 것이냐, 굉장한 어떻게 보면 역사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변할 때를 전 우리의 미래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예측되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5개의 어떤 광주광역시 구는 광주광역시 전체에서 총괄 계획을 해왔던 겁니다. 구별 계획은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연 그런 기능들을 그럼 구별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오늘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광주광역시 내내 생활권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광주광역시 중심으로 생활권 계획을 계속 해왔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기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는 담양과 함께 합쳐서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모르는 미래의 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안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시각에서 좀 더 많은 연구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빈 공간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는 없고 인구가 줄어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빈 공간에 대한 정책이 잘못 와전되면 사실 수도권 중심을 더 강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국을 총괄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의 범위를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전체적으로 지방에서는 빈 공간을 뺀 나머지 공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죠. 아무래도 내 지역구, 내 표에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계속 줄어들고, 지방은 계속 줄어들 거고 수도권은 그런 지역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예산은 과연 어디로 집중되게 될 것인가. 네, 이게 역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지만 잘못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면 수도권으로서의 더 예산 집중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연 우리 정책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균형 발전 우리 사업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에 보면 취약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역을 또 평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된 지역을 평가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우수산에도 좀 선정하고 하는데요. 사실 취약 지역 보고서가 제일 약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결국 관리하거나 사람들이 부족했을 때는 그만큼 관심이 적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보고서 자체도 약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선정되거나 지원되는 금액이 계속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들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광주가 인구댐이 되면서 어떤 기능들의 향상들과 그 다음에 아까 생활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의 부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빈 공간이라는 부분과 좀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특별광역시를 고민하면서 사실 균형 발전이라는 이슈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발전을 생각할 때, 서울과 대비되는 지방, 이 뜻도 있지만, 광주, 그러니까 통합시 안에서도 과연 소외된 지역은 없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도 좀 이제 필요할 시점에 왔습니다. 분명히 4개의 큰 축을 가지고, 중심점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겠지만, 그 논리도 역시 동일하게 어떻게 보면 빈 공간 논리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안에서 분명히 놓쳐지는 부분들이 발생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어떤 부분은 선택과 집중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데도 아주 집중해야 된다고도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저는 좀 약간의 생각을 달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그래도 필요한 건 줘야 된다. 무슨 말이냐. 모든 건 우리가 탈출을 X전략이라고 하죠. 나갈 때라고 해서 딱 끊어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어느 정도의 어떤 자연스럽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민구 소멸 지역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 그러니까 그 강도와 그러니까 지원되는 강도와 정도가 다른 거지. 지원이 끊겨야 되고 줘야 되고로 우리가 양분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광주 통합시 안에서는 그런 소외된 지역들을 우리가 발굴해내고 거기에 대한 것이 연착륙돼서 엑스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 이런 쪽의 방향성을 좀 더 잡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5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정도로 마치고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또 본부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우진 교수님의 핵심이 이제 이렇게 초광역 행정구역으로 개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외되는 지역, 소멸되는 지역을 그래도 지원해 줄 것이냐에 있어서 좀 후자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